부정선거의 정치 경제학. 2006년과 2017년은 한국 경제사에서 두 번의 잘못된 길이었다고 기록될 이유가 있다. 한국 경제의 잘못된 길은 모두 고려연방제 김대중 평화체제 경제학과 상관이 깊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부채 위기 발언은 시장의 2020년 올해 중에 빵 터진다. 단디 해라 시그널이다. 터지고 나서 후회하면 2006년과 2017년을 기억해야 한다. 농촌 마을에서는 족장이 모든 것을 다 가진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그게 국가독재가 됐다면 좌파독재에서는 각 마을의 좌익에 몰빵한 사대부가 그 족장의 역할이 됐다. 군사정권은 국가에 줄선 이들의 정경유착이라면 좌파독재에서는 정치인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기업 지방토착유지의 복합이 지배한다. 국가독재에서도 화폐가 세금을 걷는 표시 기능밖에 못했다면 좌파독재에서는 화폐가 세금을 걷는 표시 기능밖에 못했다. 군사독재와 좌파독재를 가르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다. 서방 세계가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일탈해서 아시아의 독재 모드에 뭐 어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래의 자유주의 경제학은 종교의 자유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논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노동가치에 대한 중시로 이어진다. 자산가치를 함부로 올리지 않았다. 노동가치에 대한 인식의 잠식 때문이다. 반면에 이런 화폐인식을 넘어서서 화폐는 세수를 걷는 표시에 그치게 된다면 권력 모든 것으로 바뀌게 된다. 권력을 가진 쪽이 권력을 못 가진 쪽에 불을 가져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의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바이든 스파이크만도 모자라서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보우터 스파이크를 보여주셨다. MMT를 하기 위한 의석수 확보가 딱 떠올라진다. 확실한 사실은 애플의 핸드폰이 삼성전자 갤럭시보다 15만 원 이상 싸진다면 애플이 세계 핸드폰 시장에서 완승을 할 가능성이다. 그 외에도 미국은 화폐의 저평가로 미국 기업이 수출 경제에서 호조를 보일 것이다. 이는 동시에 다른 국가에 불을 가져오는 것이겠다. 미국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폭증은 공동불법 행위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미국은 리만 사태 초래 시에 GNP의 97% 대출대에 반성을 했다. 그런데 한국은 GNP의 102% 대출을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손타령을 하고 있다. 경제이론이 전경련파 자유경제원에 의해서 왜곡됐다. 아니, 전경련의 왜곡은 김대중경제학의 부분이었다고 보는 게 사실일 것이다. 건설사 정치인 지방자치지방토호의 공동이익은 무조건 공급이다. 공급이 나와야 개평을 먹는다. 정치인이 먹고 지방자치가 먹고 건설사가 먹는다. 그 이익은 계속 가격을 올리는 속에서 나온다. 그리고 가계대출로 매수자가 융자를 지면서 나타난다. 수익의 대부분은 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위험을 지는 데에서 나타난다. 시스템의 붕괴가 완연한데 좌파는 모두 우파 탓해버린다. 이명박근혜 탓해버린다. 그리고 우파 정권에서는 시스템 이야기하면 김정은과 북한 인권 이야기한다. 도무지 시스템을 논해도 스피커들은 보수 진보 안 가리고 들어줄 생각이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스템의 문제의 외면이 극심한 이들은 부정선거에서도 합창하며 그런 일 없다고 본다. 이런 이들은 정권이 부정선거와 연관이 깊은 1922-1945년 때 조선공산당 운동한 양반 후손들 밖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비정상적 대출 폭증은 모두 여기에 연관이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 좀비기업이 많아도 너무 많다. 무려 52%라 한다. 기업 정신은 진작에 죽었다. 기업 정신이 죽어버린 나라에서 기업의 생존은 정치인의 짜옥만 남았다. 정치인은 이래저래 행복할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원래 좌파가 60년대 월남전 때부터 공들였다. 그 역사를 바이든은 전부 기억한다. 김대중의 단짝이란다. 그 바이든에 무조건 충성 맹세하자고 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이든이 한국의 부채 폭탄을 못 막는다는 사실이다. 일제시대 사회주의 혁명파이자 1922-1945년 조선공산당 운동했던 이들은 그 당시의 최고 엘리트다. 그들의 후손이 권력을 탈환하고 두 번 다시 자유민주파에게 권력을 안 내줄 모양으로 간다. 그게 바로 4.15 부정선거다. 워낙 원색적으로 나아간다. 기업 의욕이 없이 쪼아대기만 하니 기업이 자빠진다. 문제는 자빠진 이후에 들어갈 기업이 없다는 사실이다. 각 국민은 권력에 의존하여 쉽게 부를 증진시킨 사람을 선망했다. 우파의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다.
미국과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는 아마도 한국이 먼저 터져서 미국으로 이어갈 가능성 때문에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현 상태로 부채를 줄이는 일이 시장에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우파는 모든 이상한 경제체제가 무릉도원을 눈앞에 보여준다면서 북한에 연계하는 김대중 평화체제에 있음을 지적하고 김대중 평화체제 해체 움직임을 가시화할 이유가 있다고 본다. 나의 주관적 예측이긴 하나 1998년 IMF에 준하는 사태가 이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IMF가 반공 권력대 책임자들의 청산으로 이어졌다면 이번에 부채가 터지면 그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IMF는 강경식만의 구속이었다. 박정희 때부터 이어진 관행이라 이야기 나온다. 이번에 사태가 이주열 총재가 경고한 사태가 터지면 김대중의 대중참여 경제학으로 박현채, 유종일을 포함하여 참여연대 경제학자 전부와 2006년 경제라인인 노무현 김진표 이현재 및 2017년 경제라인인 변양 균라인 전부가 문제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경제를 망친 간접적 변수로 김정일과 김정은 문제가 오른다. 부정선거는 중세 귀족과 두정 희구 세력의 움직임이다. 국민주권주의는 상처다.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는 결과는 같아도 이어진 과거는 다르다. 그러나 결과는 같다. 시장 본래의 역습이 중세 희구성을 박살낼 것이다. 권력 남는 장사에서 권력 개피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부정선거의 정치 경제학. 결국 세계는 거대한 재조정을 몰고 온다. 미국은 부정선거 이후에 유럽 시스템으로 가자면서 기독교 국가 복원을 한다. 그게 뻔히 보인다. 그런데 한국 우파는 어떻게 갈까? 국가주의 시대의 애국심 교육의 혼연일체는 아득히 멀어지고 1930년대 히틀러 시대에 갈갈이 찢긴 독일 기독교 영역이 생각날 만큼 갈갈이 찢겨 있다. 부정선거 문제 박근혜의 재심 무주김대중 평화체제 해체는 모두 연결이다. 이는 동시에 일제 말기의 조선공산당 운동이자 반공시대에 규제됐고 1990년대 이후 30년 권세를 가진 이들에 대하여 가계부채가 터지면서 심판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세 줄 요약. 1. 부정선거는 곧 서구와 한국의 중세 희구 세력의 귀족과 두정 체제 때문이다. 이 중세 희구의 귀족 의도와 제도의 모순 때문에 붕괴할 것이다. 3. 붕괴는 한국을 포함한 위험국가에서 터지고 전 세계 회계장부 연결로 연쇄적 충격으로 장기 침체가 온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